법률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익히는 거라서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 해봤자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될 만한 사항들일 뿐. 자, 그래서 윤리 마찬가지고, 이 윤리라는 것은 공무원이 근무할 때 지켜야 될 행동 규범을 말하는 것인데요. 행동 규범. 자, 이런 행동의 규범을 법으로 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법이 아니라 그냥 자율에 맡기기도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죠. 그러면 자, 크게 구분하자면 윤리를 자율적인 공직윤리하고 자율적인 행정윤리 또는 자율적 윤리하고 그다음에 강제적 또는 법적인 윤리가 있다. 자,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자율적인 행정윤리는 당연히 자율이다 보니까 이걸 위반했다 해서 특별하게 뭐 처벌하거나 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공무원의 윤리 헌장. 공무원 윤리 헌장이 있고, 원래 헌장이라는 자체가 좀 구호죠, 구호. 어떤 강제가 있기보다는 헌장. 그리고 공무원의 행동 강령이 있다. 공무원 행동 강령.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이렇게 위반했다 해서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여기다 규정해놨어요. 그리고 이 강제라는 것은 다 법인데 우리가 법도 가장 기본 법인 헌법이 있어요. 헌법. 그리고 법률 중에도 한 두 가지 의미 있는 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국가공무원법이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지방공무원 공직자윤리법이 있고 공직자윤리법이 있고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들 공직자윤리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나오지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에 관한 법이 이렇게 있어요. 네 가지 정도가 있고, 이 법 중에도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이 그래요. 이놈을 정확히 또 안 할 필요가 있어요. 법은 거기 안에 뭐가 있다,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내용이 뭐가 있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이 뭐가 있고를 좀 익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이 공직자윤리법을 그렇게 놓으셔야 돼. 중요한 거 보자면 먼저 재산을 등록해라. 그 다음에 또는 공개해라. 등록과 공개 의무가 여기 있고, 또는 또 한 가지는 선물을 받으면 신고해라. 선물소수 신고 의무, 선물소수의 신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퇴직자. 이거는 퇴직자의 취업 제한이 여기 있어요. 퇴직자의 취업 제한.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퇴직 전 3년간 근무했던 업종에 퇴직 후에 2년간은 못 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3년, 2년. 퇴직 전 3년간 근무했던 유사 업종에 퇴직 후 2년간은 못 간다 해서 3년, 2년으로 기억하죠. 3년, 2년. 3년, 2년. 퇴직 전 3년, 퇴직 후 2년간 그 분야에 취업 못한다 그 내용이죠. 이렇게 일단 아시면 돼요. 그죠? 윤리법에서. 그리고 요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사항들은 성실, 품위유지, 무슨 종교 중립만 나오지만요. 사실 크게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은 윤리법을 중심으로 나머지랑 구분될 줄 알면 돼요. 됐나요? 이게 윤리법 내용이다. 자, 책을 보시면 1087페이지에 있는 개념 공직의 윤리란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에 추구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될 행동 규범이라 되어 있죠. 자, 넘겨보시면 1088페이지에 로마자 3번에 공직윤리의 내용에서 자율적인 윤리에 공무원 윤리 헌장, 오른쪽에 행동 강령이 있죠.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거기 있는 모든 사항들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1089페이지에 이에 법 또는 강제윤리에 있는 것이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이 있고, 그 법상 의무가 첫 번째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죠. 무슨 성실, 복종, 직장이탈 금지, 친절 등이 다 의무 내용이고 참고하시고 넘겨서 1090페이지에 공직자윤리법상 의무가 재산 등록 공개, 선물 수수 신고 등록이라든지 취업 제한 있고 이해충돌 방지, 주식의 매각 신탁 등 있죠. 그렇게 해서 종류만 확인하시면 돼요. 됐나요? 항상 여러분 법은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있는 거 그냥 익히면 되는 거니까 많이 읽어보시면 돼. 읽어보시면 나머지 충성이라든지 저요인과 학립방은 마찬가지 참고 내용 넘겨서 예제가 나오는데요. 예제 문제는 사실 얘가 공부를 하고 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읽어서 다 풀만한 국어 문제 좀 물어보시면 돼요. 국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어려운 것을 해가지고 1번에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될 행동 규범을 말한다. 맞죠?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 맞는 말이죠. 2. 행정윤리는 행정 업무와 관련된 윤리죠. 또 맞죠? 맞고 공무원은 국민 일부나 특수한 계층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도 맞는 말이죠. 4가 틀렸죠. 자, 넓게 보자면 부정부패 같은 소극적 측면만에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에서 부정부패란 말 자체가 적극이 아니라 소극적인 측면인 거죠. 부패하지 마라 그런 차원이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넓게 색에서 봉사성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해된다. 그래야 맞아요. 자, 항상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자, 소극적이란 말과 같은 말이 바로 부정적이죠. 부정적 또는 소극적. 긍정적인 반대가 유사한 말이 적극이죠. 자, 적극적, 소극적이라 할 때 이 소극적과 이 부정적은 같은 말인데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분류 방식이고 자, 긍정 또는 적극 이런 말은 뭐뭐 해라 그런 뜻이에요. 모든 국민한테 똑바로 똑같이 봉사해라 라는 봉사성을 강조하는 것이 윤리의 긍정적 또는 적극적 측면이고 부패하지 마라 하는 것은 보통 부정 또는 소극적 측면이다 라고 불러서 거기에 있는 그 부정부패가 다 그래서 틀린 거죠. 적극이 아닌 소극의 내용이다. 소극적인 내용. 자, 그쯤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부패를 보시면요. 부패는요 좀 더 중요하다 했어요. 부패는 첫 번째 그 개념이 자기의 직무상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든지 또는 플러스 공익 침해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부패라고 봐요. 사익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공익을 침해한다. 이걸 부패한다. 부패라고 본다. 부패. 사익 추구, 공익 침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일단 부패의 유형이 나오거든요.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당구장표인데 이 유형 중에도 두 가지. 첫 번째 내용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하기도 하고 두 번째 부패의 영향이 큰지 또는 작은지를 가지고 부패를 유형화시키기도 해요. 부패의 내용과 영향 가지고 분류한다. 이 내용에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뭐 직무유기형 부패, 후원형 부패, 그 다음에 무슨 뭐 거래형 부패라든지 막 이렇게 나오죠. 등이 나오고 이 영향에 따라서 부패가 폐가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벌하자는 부패가 흑색 부패고 흑색. 그리고 백색은 뭐냐면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준다든지 또는 사익을 추구할 기도가 없는 부패를 우리가 백색 부패라고 불러요. 또는 회색은 중간 단계. 어떤 사람들은 처벌하자는 부패, 폐해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지 말자는 부패. 이게 회색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틀 가지고만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책에서는 앞에 개념을 이렇게 보시고 1094 가시면 로마자 3번에 부패의 유형에서 1번에 부패의 내용에 의한 분류에서 직무유기형, 후원형, 그 다음에 사기형, 거래형 나와 있죠. 직무유기형, 후원형, 사기형, 거래형에서 이게 사기가 있어요. 이렇게. 직무를 유기한다. 뭐 안 하는 거죠. 무사한이란다. 후원형, 정실 또는 학연 등을 바탕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것. 거래형 뭐냐? 뭐 받는 거죠. 뇌물 바꿔서 특혜를 준다. 그런 말이고 사기형은 본인이 공금을 횡령하든지 또는 회계상의 부정을 저지르는 부패가 바로 이런 사기형 부패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5번에 흑색 부패가 나오죠. 사회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처벌을 원하는 부패예요. 이게 흑색 부패. 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또는 회계상 부정을 일으키는 부패를 말할 때. 백색 부패는 이거를 사회에 미치는 해도 없고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의도가 없는 선의의 부패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백색 부패. 회색은 그 중간이에요. 누구는 처벌을 하자는 사람, 누구는 하지 말자는 사람이 동시에 있는 부패. 그래서 과도한 선물 수수 같은 경우는 이걸 처벌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좀 뭐한 이런 부패를 말한다. 그래서 주로 그 두 가지 틀만 알아도 대충 풀리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딱 중심에 두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패에서 또 중요하게 나온 것이 뭐냐면 부패의 접근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자, 부패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데, 다른 말로 따지면 원인. 부패가 왜 생겼냐? 그 원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이게 바로 부패의 접근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거 두 가지만 일단 먼저 본 다음에 나머지는 쉬워서, 첫 번째가, 자, 기능주의적 분석이다 하겠어요. 기능주의 분석. 또는 접근 방식. 이거는 부패를 발전상 생기는 부산물로 봐요. 발전 과정에 있는 모든 나라가 부패는 거친다라고 봐서 부패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이러한 부패는 그 나라가 일정한 성장 단계로 올라가면은 사라진다라고 봐요. 이게 기능주의 분석이다. 이에 비해서 이런 거와 반대되는 말은 뭐냐면 후기 기능주의 분석이다. 후기 기능주의는 부패라는 것은 자기 확산성이 있다.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봐서 요 기능주의 분석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 후기 기능주의라 해요. 좀 특이한 거라서 발전 기능상 생긴다. 우리가 몸짱 되기 위해서 항상 운동하다 보면 이제 배도 고프고 뭐 참고 뭐 생기죠. 또는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근육이 아프기도 하죠. 당연히 아픈 거죠.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사라져. 여러분도 여름이 다가오는데 몸 만들고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만 우리 장장은 하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막 하잖아요. 이렇게. 참들 개인적으로 지금 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뭐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왜? 여름이잖아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여러분 강릉 학원 옆에 바닷가예요. 문 쫙 열면 파도 소리 들리나요? 막 공 차면 물이 빠지고 막 그래요? 주로 가고 막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 아주 큰 몸짱을 원치 않고 뭘 원하냐면 그냥 배 없는 그냥 배라도 탄탄한 배만 뭐 복근 뭐 초콜릿 복근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초콜릿 필요 없고 그냥 아 괜찮네 그냥 배 안 나왔네라고 하고 싶어. 물론 제가 배가 나온 건 안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근데 그 옛날